이유는 저희 방송을 사장님께서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장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저희 스튜디오로 초청해서 시계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활인이 사랑한 시계들 코너입니다. 덴마크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가지고 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저는 덴마크 스코브 안데르센에서 한국팀의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원래 생활인의 시계에 출연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출연 섭외를 받게... 놀러오면 저희 채널은 다 출연시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민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엑스레이나 CT, MRI 판독 이런 거 하고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하는 검진 업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을 보고 처음 이제 시계를 사 모으기 시작해서 갑자기 컬렉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가져온 컬렉션들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시계를 좋아하게 됐고 어떤 시계들을 좋아하는지 잠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채널이 이 코너 시작할 때 늘 하는 게 오늘 차고 온 시계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하고픈 시계들을 소개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는 NTH 서브스 중에 하나인 스코펜이라는 시계를 오늘 차고 나왔는데요. NTH는 처음에 생활님 시계 채널에서 소개를 보고 아 이건 되게 매력적이고 제 손목에도 좀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항공 시계 같은 느낌도 있고 그 필드 시계 같은 느낌도 있는데 풀룸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고 평소에 좀 좋아하는 액세서리도 실버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랑 샀을 때 잘 어울리고 또 특히나 이 다이얼의 색감이 조금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야광이 들어간 좀 오프 화이트 느낌이어서 그거랑도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오늘 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1969 빈티지 뿌띠 컬렉션 중에서 로즈골드 블루 썬레이를 차고 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방송을 사장님께서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 제가 지인님이랑 교류를 하는 게 사실은 스코브 안데르센 시계를 꾸준히 리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물론 처음에는 시계가 예뻐서 그리고 전임 담당자님도 되게 좋은 분이어서 사실은 시계 채널의 호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계를 약간 편향된 눈으로 보게 돼요. 좋은 쪽으로 편향된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지인님은 아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진지한 빈티지 시계 컬렉터이기도 하고 이것도 차고 싶으실 텐데 회사에서 그렇게 혼나신다고 그 애완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사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토마스 사장님이랑 세바스찬 사장님이 계시는데 세바스찬 사장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다른 시계를 차고 갔을 때도 이렇게 한번 휙기 쳐다보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토마스 사장님은 꼭 한마디씩 하세요. 너는 왜 다른 시계를 오늘 차고 나왔냐. 그 전까지는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었고 또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계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생활인의 시계 채널을 막 유심히 보다 보니까 시계가 너무 예쁘고 막 갖고 싶고 한 개, 두 개씩 사다 모아다 보다 보니 벌써 이렇게 20개가 넘어가는 그 지경이 됐어요. 제 주요 관심사는 빈티지 시계들이고 빈티지 시계들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제가 저의 시계를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데 몇몇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 회사 시계 디자인의 원조는 무엇일까 이러면서 계속 의욕적으로 찾아보시다가 빈티지 시계로 입문하신 거니까 사실은 빈티지 시계 컬렉션도 회사 사랑의 일부인 거죠. 그렇죠.
어바웃 빈티지 바이 스코바 안데르센이라는 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네. 이 회사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 원조 빈티지 시계들을 모으고 있다. 저는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한테도 잘 얘기를 하셔서 이제 회사에서도 네. 사실 수 있도록. 사실 토마스 사장님이 시계 자체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빈티지 시계를 찾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근데 약간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토마스 사장님이 아끼는 롤렉스 시계가 있으신데 네. 회사에서는 스코바 안데르센 시계 차신다. 네, 다른 시계를 차시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정도의 오너 마인드를 네. 직원들한테도 요구를 하시는 거겠죠. 오너만큼 돈을 받으면 되죠. 왜 어바웃 빈티지라는 그 약칭이죠. 그 회사명의 약칭을 글로벌 네임으로 다 쓰면서 한국에서만 스코바 안데르센을 약칭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의 풀네임이 About Vintage by 스코브 안데르센이거든요. 세바스찬 사장님의 성이 스코브, 토마스 사장님의 성이 안데르센이어서 스코브와 안데르센이 합해진 이름이에요. About Vintage by 스코브 안데르센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글로벌 마켓에서는 About Vintage로 통일을 했는데 빈티지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낡고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스코브 안데르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바웃 빈티지는 이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주제, 컨셉에 네. 대한 거고 바이 스코바 안데르센, 스코바 안데르센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그쵸. 대한 네. 이야기인데 그 한국 시장에서는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강조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네. 이게 사장님들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임 한국 담당자, 맞아요. 한국인 네. 분이셨던 그 분이 네. 지금 구글 싱가포르로 네, 이직하신 맞아요. 분이 능력자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코바 안데르센이라는 명이 한국에서 좀 더 잘 먹힐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북유럽 브랜드인데 북유럽스러운 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어바웃 빈티지란 말 자체가 좀 일반적인 단어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좀 더 주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글로벌 브랜드명도 약칭도 스코바 안데르센으로 다 바꿔야 되지 않나. 몇 개 살까요? 중백빵 인당 하나씩? 5개?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 커피를 안 먹었어. 커피를 안 샀어? 커피 드실 분 계세요? 오! 커피 드실 분. 커피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활인이 사랑하는 시계들 코너를 만들면서 컬렉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시계 호더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컬렉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두 분의 컬렉션을 4점 정도로 추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계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지. 일단 저희 막내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독사라는 브랜드의 서브 200T라는 모델이에요. 이 시계를 제가 딱 처음 보고 거의 한눈에 반해가지고 구하고 싶었는데 오래전에 단종된 모델이어서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인복이 좋은 건지 좋은 시계 친구님들을 에트나님도 그렇고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모델을 보유하고 계신 분과 연결이 돼서 정말 어렵사리 네, 구하게 됐습니다. 독사 다른 시계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가지고 네. 갖고 오셨을 때 실물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사실 제가 이 시계 말고는 제 컬렉션이 다 드레스 시계거든요. 이 드레스 시계만 계속 이제 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컬렉션을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버 시계를 좀 하나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던 차에 이 시계를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눈에 띵 하고 반해서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찾기 시작했었어요. 오렌지색 시계잖아요. 네. 사실 흔하지 않은 건데 네. 평소 입으시는 옷이랑 맞추기 힘들 거라는 편견으로 독사 시계를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독사의 서브 그 라인이 색깔들이 굉장히 알록달록 비비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색도 있지만 민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튀는 색깔들이 많은데 일단 이 주황색에 저는 관심이 갔던 이유가 주황색
다이버 시계를 독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징색이죠. 이 네, 색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주황색 독사 시계가 좀 옷이랑 매치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검정색, 뭐 브라운 계열 아니면 좀 붉은 계열도 좀 다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그리고 전 좀 어울리지 않아도 뭐 어때?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시계인데 그래서 그냥 막 차고 나갑니다. 드레스 입을 때도 차고 가리지 않아요. 투라치 전문 브랜드인 독사의 드문 여성용 시계고 이 컬렉션 안에서도 다 드레스 시계인데 네. 유일한 투라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의 의미에서 유니크한 시계?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좀 계속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시계를 볼 때도 케이스의 그 유려한 곡선, 조금 이렇게 얇은 케이스 이런 거 매력을 느끼는 편인데 이런 쿠션형의 케이스에 저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또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 쿠션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독사를 들이고 나서 다이버 시계에 더 많이 관심이 가게 되고 또 다른 모델도 하나 들여볼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진상에서는 좀 크게 보여서 그냥 일반 서브 300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시면 뿌띠한 사이즈의 그러니까 새끼 독사거든요. 거북인 거죠. 네, 완전 새끼 주황색 거북이에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이렇게 베젤을 돌리면서 이 클릭감을 좀 손으로 감지를 하면서 예쁘구나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가곤 합니다. 이 셀러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와이프님을 선물해 주려고 구매를 하셨던 시계였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독사 매니아 시계 컬렉터이신 분이신데 독사를 좋아하니까 내 와이프한테도 사주고 싶어서 이제 선물했는데 그 와이프님의 취향은 저한테 다행히도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이게 리이슈된 여성용 독사인데 그때 거의 바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쭉 장롱에서 방치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귀한 시계를.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 이 시계를 어렵사리 구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빈티지 시계들을 좋아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오래된 시계들이라서 좀 흉터도 있고 잔 스크래치도 엄청 많고 빛바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여러 주인들을 거치면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시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계는 두 번째 막내 시계인데 이게 IWC의 오래된 빈티지 시계예요. 제 생일이 올해 4월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한테 선물을 받은 시계예요. 선물을 뭘 갖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시계? 그래가지고 같이 빈티지 부티크에 갔었어요. 그 부티크가 제가 제일 좀 좋아해가지고 사진 않더라도 그냥 자주 구경을 가는 부티크였거든요. 시계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딱 그냥 한눈에 꽂혔던 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딱 처음 보고 가격을 보고 다른 시계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운명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 시계를 이렇게 딱 보는데 구운 블루 핸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전 네. 지인님이 이거 시계 딱 갖고 오셔서 본 다음에 내가 스몰 세컨즈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계 다이얼 보시면 진짜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예쁜 느낌이 있어요. 빈티지 화이트로 이렇게 오프된 색깔의 구운 블루 핸즈의 아래쪽에 단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스몰 세컨즈가요. 저런 것도 진짜 하나 갖고 싶다. 이 다이얼도 좀 색이 바랜 부분이 일정치가 않고 조그맣게 이렇게 점 같은 것도 막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완벽한 시계는 아닌데 그게 좀 빈티지 시계들의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계를 구매를 하면서 시계방에 시계 부티크의 와치메이커님한테 여기에 어떤 무브먼트가 들어갔냐고 여쭤봤었어요. 와치메이커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IWC 칼리버 83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먼트의 그 케이스백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놓고 했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이 83이라는 무브먼트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하면서 이게 어떤 무브먼트인가 막 공부를 했는데 구글에 나온 83과 이 사진 속의 무브먼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를 좀 계속 공부를 했어요. 왜 다르지? 근데 이게 83이 아니라 88이었더라고요.
마치메이커님이 너무 너무 많이 취급을 했으니까 이게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 무브먼트가 88이라는 거를 알아내기까지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하나 번호를 대조를 해보면서 네, 83이 아니구나. 근데 83이랑 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무브먼트가 칼리버 89라는 무브먼트인데 그것도 이 무브먼트랑은 조금 모양이 다른 거예요. 엄청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89랑 비슷한 정도면은 그 근처에 숫자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88이었어요. 딱 맞더라고요. 칼리버 88과 89가 굉장히 무브먼트가 비슷하거든요. 이제 딱 봤을 때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데 가장 다른 점은 이 서브 세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89는 이제 없는 모델, 88은 요 서브 세컨이 있는 모델이고. 네. 제일 탐나는 제일 탐나는 이것도 트레이드 제한 끝나고 세 번째 시계는 요거는 벤루스의 수동 알람 시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알람 시계이기도 하고 이것도 독사 시계를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께서 인스타에서 엄청 그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 아이디가 노박스 노페이퍼님이라는 분이세요. 제 시계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신 분이신데 그 노박스 노페이퍼의 뜻을 제가 설명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스도 없고 이 보증서 페이퍼도 자기는 필요 없다. 자기는 그냥 시계면 된다. 이런 그 마인드로 그런 아이들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못 사시면은 진품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 수동 시계를 그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지희님 이 시계가 굉장히 지희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딱 봤는데 한 거의 제 시계 절반 정도는 그분께서 뽐뿌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시계 생활에 약간 스승님 같은 분이 김생알님 그리고 노박스 노페이퍼님 이렇게 두 분이 요즘은 제 영향력보다 그분의 영향력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이 그분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급작스럽게 구매를 하게 된 시계예요. 뒷면이 좀 예술이고 원래는 이 뒷면이 솔리드 백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백으로 교체가 됐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게 판이 보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 오리지널 케이스백을 버리고 이 디스플레이 백을 다시 채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매력적인 요소가 됐었던 빨간색 알람 핸즈도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좋아요.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처음에 이 시계 정체를 파악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 GMT 시계. GMT 시계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GMT 시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GMT 시계에 약간 심볼 같은 그 베젤이 여기는 없고 일반 드레스 시계이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용두가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가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슈퍼 컴프레서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 정체가 모호하게 생겼지만 알람 시계고 그래서 이 알람을 빨간색 핸드로 이제 세팅을 해놓는데 2시 방향에 있는 용두가 이 알람 핸즈를 전용이에요? 세팅하는 전용 용도예요. 그래서 알람 핸즈를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동력을 또 각각 줘야 돼요. 알람 핸즈의 동력을 따로 주고 이 시계 핸즈의 동력을 따로 줘야 돼서 용도를 신기하네요. 각각 돌려줘야 돼요. 띵 하는 그런 귀뚜라미 같은 알람 소리가 나요. 이 시계를 드리고 나서 벤루스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브랜드이고 올해가 딱 있었던 브랜드예요? 아니면? 지금도 있는 브랜드. 그래요? 네. 딱 올해로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브랜드예요. 1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주 초창기 때부터 되게 유명인들한테 많이 이제 시계를 선물을 하고 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착용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알려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가 약간 뭔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원조인가? 네. 빈티지 밀리터리 시계 모으시는 분들은 아마 타입 1, 타입 2? 지금 마라톤의 내비게이터 모델의 원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들이 벤루스가 미군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들이어서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늘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희님 컬렉션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시계. 이 시계는 시계 브랜드 자체에 헤리티지가 뭐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 유명한 시계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 시계 자체가 너무 재밌고 독특해서
제가 드리게 된 시계예요. 프랑스의 작은 시계 브랜드 피로파라는 브랜드인데 그 시계 회사에서 아동용으로 나온 건지 여성용으로 아니 여성용으로 나온 건지 그 여자 아동일 수도 있고 그런 여자 아동 되게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이 시계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계 안에 프린트된 모양이 그 카우 거리예요. 카우 보이도 아니고. 그래서 카우 거리인데 이제 양손에 쌍권총을 들고 있어요. 총 중에 하나가 오른쪽 손에 들려져 있는 권총이 초침 역할을 해요. 이렇게 용도를 돌려서 동력을 주면 따각따각 거리면서 초침이 돌아가요. 근데 가리키는 초침이 아니라 그냥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침이에요? 네. 약간 이 시계는 제가 좀 기운이 없는 날, 뭔가 좀 힘을 받고 싶은 날, 일부러 좀 차고 가기도 해요. 뭐 슈퍼우먼의 기운을 받고 출근을 하는 느낌이어서 다 쏴버리겠다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애정하는 시계입니다. 수동이에요? 네, 이게 지금 독사 빼고는 다 수동 시계예요. 세 점이 다. 저도 이 수동 무브먼트의 매력을 이 빈티지 시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힘을 줘서 이 용두를 돌려야만 움직이는 시계니까 그게 뭔가 시계지만 인간적인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인님 컬렉션을 저희가 잘 구경을 했고 사실은 더 소개하고 싶은 시계들이 지금 많이 갖고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좀 아쉬운 게 있어야 또 다음에 또 오실 때 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럼 성민님 컬렉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스코반드레센 197하고 1959 한강 모델 그리고 NTH의 두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1971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아끼는 컬렉션 중에 하나고 청판으로 된 심플한 이런 디자인의 드레시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선지름 후뚜 맛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님께 후에 허가를 구하고 그거를 네, 그때부터는 이제 와이프도 제가 이제 시계 취미가 조금 많이 살 거라는 걸 예감을 하셨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1971 모델 같은 경우는 줄들도 굉장히 잘 받고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따로 이제 사서 이제 장착을 했는데 완벽하게 제치줄이 아니어도 좀 빈티지 느낌도 나고 훨씬 예쁘고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 청판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빛에도 비춰보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되게 잘 찍어주는 그런 시계여가지고 그러면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100만 원대니까 이 시계는 네네. 다워 소품 디자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융한스나 아니면은 좀 더 돈을 들인다면 노모스 같은 브랜드가 네네네. 있고 스토바도 있고 그런데 네네. 이 원조격의 독일 브랜드 대신에 스코바 안델슨이 더 매력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노모스가 처음에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가격을 보고 좀 확실히 좀 더 많이 비싸긴 하죠. 처음 시계 취미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300만 원을 태울 수 있나. 융한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막스빌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눈에 들어왔던 모델이 이제 막스빌 아까 노모스 말씀해 주셨던 거였었는데 스코반드레센 1820을 사고 나서 브랜드 신뢰도랄까요? 네네네. 오히려 올라가요. 네, 오히려 이렇게 디자인을 뽑을 수 있으면 내가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샀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이런 사진을 못 찍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1971을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또 다음에 스코반드레센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 사고 나서 1916 다이버 모델이 되게 예쁘게 나왔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1916 다이버 모델이 스위핑 쿼츠를 사용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쿼츠도 좋긴 한데 기계식 시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계식이 들어간 1916이 나오면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진짜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한정판으로. 네, 한강 에디션으로 약간 청록색 다이얼이니까 다른 파란 다이얼이랑 이런 것도 겹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초록색 다이얼을 사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걸 자주 찰까? 이 한강 다이얼은 초록색 느낌이 나면서도 좀 청록색에 가깝고 좀 보면 볼수록 좀 깊은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고 무브먼트가 미오타 902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브먼트도 되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이 모델은 사고 나서 베젤 액션이 굉장히 쫄깃쫄깃해가지고요. 아 이거 때문에 다이버 시계를 사는구나. 다이버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좀 넘어오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시계 네, 맞아요. 취향이 점점. 근데 직업적으로 손을 계속 씻다 보니까 5기압 이하의 방수 시계들은 좀 이제 차면서도 계속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971도 드레스 시계면서 100m 방수여가지고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구매를 했었고
돼가지고 이후부터는 전부 제가 다이버 시계 아니면 방수 성능이 높은 시계를 찾게 되는 그런 취향으로 변모를 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 장착돼서 나오는 모델이었는데 저거에다가 주빌리를 달아보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빌리를 주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오이스터로 바꿔서 차기도 하는데요. 오이스터를 차면은 이쪽도 다 브러쉬가 돼 있어서 네. 그냥 좀 착 가라앉고 슬릭한 느낌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주빌리를 차면은 다이얼하고 이 반짝거리는 느낌이 같이 좀 보완을 해주면서 좀 더 재밌는 시계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시계로 넘어가자면은 NTH도 생활인의 시계 채널 보고 소개를 받아서 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스코펜은 제가 아까 처음에 차고 왔던 시계로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시계, 다음에 이제 항공시계를 가볼까? 그런데 매번 항공시계들이 방수 성능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뭐 5기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선택폭이 굉장히 제한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버 시계인데 좀 항공시계스럽거나 좀 계기판스러운 디자인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찾다가 스코펜을 보고는 이거다 이러면서 바로 인투와치에서 구입을 했고, 이거를 구매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레니게이드를 나중에 또 사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돼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제품을 사보고 전반적인 만듦새나 이런 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괜찮다 싶으면 그 회사 제품은 좀 믿고 다음 것도 또 구매를 하고 좀 그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받은 게 NTH가 퀄리티로 승부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NTH가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스코펜을 사고 나서 계속 그 다음 모델로 NTH를 사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듦새가 굉장히 단단하고 정교하고요. 스코반데레센의 1959의 베젤은 좀 쫀득쫀득하고 재밌는 느낌이 있었는데 NTH는 베젤이 굉장히 단단하게 돌아가거든요. 되게 좀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좀 뻑뻑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꽉꽉 잘 짜여져 있고 유격이 없는 거죠. 네, 유격이 전혀 없고 이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도 탔을 때부터 장착이 돼 있었는데 브레이슬릿도 이 정도로 튼튼하고 꽉 잘 맞게 만드는데 이거가 퀄리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시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지 그건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블링블링한 느낌이 별로 없어서 그 퀄리티랑 다른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네. 딱 보면은 번쩍번쩍한 느낌은 그쵸, 없죠. 완전히 풀었지. 톤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시계여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좀 만족 안 하셨다면은 이 비즈 오브 라이스 브레이슬릿 혹시 구매하실 수 있으면은 기존 NTH 서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매치시켜 보시면 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인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나켄 레니게이드 이 모델도 스코펜을 산 다음에 인투워치 홈페이지에서 보면서 다음에 NTH 혹시 사게 되면 어떤 거 사지? 이러고 생각했을 때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좀 맴돌고 있던 모델이었어요. 파란 색감이 굉장히 오묘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보는데 거의 매번 다른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수직 방향의 브러쉬가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할수록 이제 썬버스트처럼 좀 다른 느낌의 색상은 들어가 있는데 브러쉬는 가운데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빛에 비췄을 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튜더와 같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치분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튜더 유저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네. 물론 90만 원대 시계랑 4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퀄리티를. 근데 두께나 베젤에 대한 접근 같은 거는 튜더보다 NTH 해석이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베이 58이 나오기 전까지 NTH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NTH가 저는 좋아하는 부분이 퀄리티가 괜찮다는 평가가 처음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엔드링크가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유일한 단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엔드링크의 샤프함 같은 게 달라졌잖아요. 그런 것도 와, 이 회사는 욕심이 있는 회사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실은 이 엔드링크 관련한 부분은 사고 나서야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가 안 좋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새로 바뀐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NTH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두께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거든요. 11.5mm잖아요. 300m 방수고. 아마 처음 NTH가 나왔을 때는 메이저 브랜드까지 합쳐서 300m 방수 시계 중에 제일 얇은 기록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고. 얇으면서 방수 굉장히 좋고
편이고 무게 밸런스도 좀 괜찮은 편이고 꽉 짜여 있고 그러니까는 연달아 더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야광도 좋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아, 네. 야광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스코펜 모델 같은 경우는 풀룸 모델이어서 구매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자외선 축광 같은 걸로 잠깐 쬐다가 두면은 자다가 중간에 깨도 시간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불타는 야광. 네, 불타는 야광입니다. 매점을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쉽게도. 소개하신 컬렉션을 요약하는 키워드가 있다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오늘 접도록 하죠. 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제가 시계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비례, 황금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컬렉션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네요.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좋은 단어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About Vintage.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시계가 빈티지 시계인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사장님이 지켜보고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물론 자막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해는 하시지 못하겠지만 이 About 빈티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명히 캐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인이 사랑하는 시계들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제발 출연 신청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 고성민 이지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